여러분, 오늘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조미료로만 알고 있던 식초가 사실은 여러분의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뼈를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회복시키고 장 건강까지 지켜주는 기적의 건강식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식초? 그냥 새콤한 양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내일부터는 냉장고 속 식초병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시니어 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 바로 혈압입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어르신 2분 중 1분이 고혈압을 앓고 있다는 통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약을 먹어도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조금만 움직여도 심장이 두근거려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식초 속 초산과 카테킨이 혈관 속 지방을 분해해서 피를 맑게 하고 혈관벽을 유연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낀 녹을 청소해주듯이 혈관을 청소해주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박상호 어르신, 올해 82세 되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수십 년간 고혈압으로 약을 드셔왔는데 약만으로는 조절이 잘 되지 않아 항상 두통과 어지럼증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권유로 매일 아침과 저녁에 사과식초 1스푼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시는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혈압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갔고 무엇보다 아침마다 괴롭히던 두통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다는 게 본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독일 쾰른대 연구팀도 고혈압 환자 44명을 대상으로 식초를 18주간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혈압이 크게 떨어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식초의 힘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겁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혈당 조절입니다. 혹시 밥 먹고 나면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고 몸이 나른해지시는 분 계신가요? 그게 바로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떨어지는 현상 때문입니다. 대전에서 만난 김말순 할머니, 76세이신데요. 당뇨 전 단계라는 판정을 받고 크게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단 음식을 좋아하셨던 탓에 혈당이 자꾸 올라가고 의사도 약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할 정도였죠. 그런데 이 할머니는 식습관을 바꾸면서 하루 3끼 현미밥에 식초를 곁들인 나물 무침을 챙겨 드셨습니다. 즉, 억지로 마시는 게 아니라 식사 속에 자연스럽게 식초를 넣어 드신 거죠. 6개월 뒤 정기검진에서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결국 약은 당장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식초 속 아세트산이 당질 흡수를 늦춰주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준 효과 덕분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가 뼈와 관절의 약화입니다. 계단만 오르내려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밤에 다리가 쑤셔서 잠을 설치는 분들 많으시죠. 식초는 단순히 혈관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식초는 음식 속 칼슘이 우리 몸속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는데 식초가 칼슘의 흡수를 촉진해 뼈 건강을 지켜줍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이순자 할머니, 81세.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늘 생선 조림에 식초를 약간 넣어 조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최근 골밀도 검사에서 동년배보다 훨씬 좋은 수치를 기록하셨고 아직도 밭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또래 친구들은 무릎이 아프다고 누워있는데 나는 아직 잘 걷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비결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나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고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충분히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오후가 되면 기력이 바닥나는 분들 많으시죠. 식초는 피로 회복의 명약으로 불립니다. 서울에 사는 최병국 어르신, 74세는 퇴직 후 봉사활동을 하시지만 늘 피로감 때문에 중단할까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다 매일 아침 꿀 2스푼에 사과식초 1스푼을 타서 드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2주 만에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몸이 가볍고 활동 후에도 예전처럼 지치지 않게 된 겁니다. 식초 속 구연산과 아미노산이 피로 물질인 젖산을 빠르게 분해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일본에서 직장인들에게 매일 사과식초를 섭취하게 했더니 피로 회복 속도가 30% 이상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장 건강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정혜자 할머니, 79세도 수년간 변비 때문에 늘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 후 항상 미역 초무침 한 접시를 챙겨 드시기 시작했죠. 단순히 반찬처럼 드셨을 뿐인데 3주 정도 지나자 배변이 규칙적으로 돌아왔고 속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식초가 장 속 좋은 균을 늘리고 나쁜 균을 억제해 장내 환경을 개선해준 덕분입니다. 변비뿐만 아니라 대장 건강 전반에도 식초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해도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냥 흔하디흔한 조미료라고만 생각했던 식초가 사실은 혈압, 혈당, 뼈, 피로, 장 건강까지 지켜주는 보약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식초는 우리의 면역력을 끌어올리고 심지어 암 예방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주의점들도 반드시 짚어드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식초의 효능만으로도 이미 놀라우셨을 텐데요. 하지만 식초의 진짜 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면역력, 암 예방,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까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초는 강력한 살균과 해독 작용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잔병 치레가 많아지죠. 감기, 장염, 식중독 같은 질환은 어르신들에게 훨씬 더 큰 위험이 됩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오정수 어르신, 85세. 이분은 매년 여름만 되면 잦은 장염 때문에 고생을 하셨습니다. 병원에 가면 늘 같은 말씀이었죠. 위와 장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초무침 반찬을 좀 더 드셔보세요. 하며 매일 저녁 식탁에 오이 초무침, 미역 초무침을 올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여름 내내 설사 한 번 없이 지나셨습니다. 식초의 초산이 장내 나쁜 균을 억제하고 음식의 신선도를 유지해준 덕분이죠. 둘째, 간 건강을 지켜주는 효과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나이가 들면 간 해독 기능은 점점 떨어집니다. 우리 몸에 쌓이는 독소가 잘 해소되지 않으면 피로가 심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부산에 사는 김명자 할머니, 72세. 이분은 평생 술을 거의 안 드셨는데도 간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도 원인을 딱히 잡지 못했는데 아들이 알려드린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녁 반찬에 간장 대신 식초를 활용하는 것이었죠. 된장찌개에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리고 무침 요리에 소금 대신 식초를 조금 더 쓰는 습관을 들였더니 6개월 뒤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식초가 간에서 해독 효소의 활동을 도와 독소를 분해해준 결과였습니다. 셋째, 비만과 혈중 지질 개선입니다. 나이가 들면 먹는 건 줄었는데도 뱃살이 자꾸 늘어나는 분들 계시죠? 이건 단순히 운동량이 줄어서가 아니라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지방이 잘 연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고양에 사는 한상희 할머니, 78세. 이분은 체중이 10년 동안 꾸준히 늘어나서 무릎 관절까지 약해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TV 프로그램에서 사과식초 다이어트 이야기를 듣고 하루에 2번 물에 희석한 사과식초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1년 뒤 체중이 7kg 줄었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뚜렷하게 낮아졌습니다. 의사도 약만으로는 이런 결과 나오기 힘든데 식초가 확실히 도움이 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체중 감량이 아니라 혈관 속 기름때를 줄여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춘 효과이기도 합니다. 넷째, 피부와 노화 방지 효과입니다. 어르신들, 거울 보실 때마다 주름과 기미가 늘어나는 게 가장 속상하시죠. 하지만 식초 속 항산화 성분은 피부를 늙게 하는 주범, 바로 활성산소를 억제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윤복희 할머니, 75세. 평생 햇볕을 많이 쬐며 농사일을 하셔서 얼굴에 기미와 잡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아침마다 식초 한 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는 습관을 알려드렸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피부가 눈에 띄게 맑아지고 주름도 완화되었다는 말을 주변에서 들으셨습니다. 사실 식초는 피부에 직접 바르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지만 내부에서 활성산소를 줄여 피부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폐와 호흡기 건강에도 식초는 도움이 됩니다. 특히 환절기에 기침과 가래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광주에 사는 이정호 어르신, 80세. 만성기관지염 때문에 늘 기침이 심하셨는데
저녁마다 배식초를 따뜻한 물에 타서 차처럼 드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기침이 눈에 띄게 줄고 숨쉬기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식초의 항산화 성분이 폐 기능 개선과 호흡기 염증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여섯째,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칼슘을 섭취해도 몸에서 흡수가 잘 안 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때 식초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구에 사는 박노인 할머니 77세. 우유와 멸치를 매일 드셨는데도 골밀도 검사에서 위험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딸이 알려준 방법, 바로 멸치를 식초에 살짝 담가 국물 요리에 쓰는 것이었죠. 이후 다시 검사해보니 골밀도 수치가 크게 개선되었고 무릎 통증도 줄었습니다. 식초가 칼슘을 체내에서 더 잘 흡수되도록 만들어준 결과였습니다. 자, 이렇게만 들어도 식초가 얼마나 강력한 건강식품인지 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빈속에는 드시지 마세요. 위가 약한 분이 공복에 식초를 드시면 속쓰림과 위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드셔야 합니다. 둘째, 과다 섭취는 금물입니다. 식초는 하루 15ml, 즉 큰 숟가락으로 한 스푼 반 정도가 적당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를 자극해서 해로울 수 있습니다. 셋째, 합성식초는 피하세요.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빙초산 기반의 합성식초는 간과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천연 발효 식초를 고르셔야 합니다. 넷째,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궤양, 십이지장염, 위산 과다를 앓고 계신 분들은 식초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제 식초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혈압과 혈당을 지켜주고 간과 장을 보호하며 피로를 풀어주고 뼈와 피부까지 젊게 하는 건강의 비밀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하셔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반찬에 조금 더 식초를 곁들이시고 물에 희석해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꾸준히 그리고 안전하게 실천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주제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해주시면 시니어 건강 주제로 삶에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